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예고한 대로 1편은 정광훈, 주옥순, 민경욱, 차명진, 김문수 등은 미래당 지지 세력도 아니고 보수 우파도 아니다 하고 방송을 해드렸고요. 2편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우파 세력이 광화문 집회가 대실패로 끝났고 문재인 정권의 악성 프레임에 걸려들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집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건 혁명입니다. 군부 쿠데타도 혁명이고 일반 시민혁명도 혁명입니다. 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광화문 주도를 3년 반을 했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왜 매번 실패하고 그들만의 놀이로 끝나고 국민들의 일반 시민의 지지를 못 받고 혁명을 못 이끌어내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애초에 그들은 혁명을 할 세력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세력이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은 나중에 드리고 왜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4.19 어거라 그러고 4.19 때 결국에는 이승만을 쫓아냈고, 그죠? 고고TV는 우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6 때는 군부들이 한반도역사 5년 동안 비굴하고 가난하게 살고 하던 세력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87 체제에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일반 화이트 칼라가 전두환 체제를 쫓아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미래 세력이 있었다. 4.19와 87 체제의 국민 봉기는 미래 세력이 주도했다. 미래 세력이 주도했다. 학생들과 화이트 칼라 30대, 40대들이 주도했었다. 그런데 왜 광화문 실패는 안 되는가? 제가 과거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만은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해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을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이 586들이나 문재인은 전두환 세력과 박정희 말기에 반동으로 나온 세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파에서 프레임을 씌우기를 주사파라 그런다. NL, PD, 주사파라 그런다. 이러고 있죠. NL계 PD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혁명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87 혁명 체제. 그죠? 민주화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엄밀성이 있었다. 엄밀성. 그 다음에 조직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획력이 있었다. 그리고 대중 결집을 촉발시키는 스피커가 있었다. 엄밀성, 조직력, 기획성, 스피커가 있었다. 네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갖다가 15분, 20분이 찍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예요. 이 안 좋은 무리로 이런 단어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15분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는 고치고 하면 되지만은 엄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학생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우 따라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구호 친 사람들 말고 조금 간섭해본 사람들은 점조직이었죠. 그러죠. 당시에 80년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릴 때 그 점조직으로 가동됐죠. 쉽게 말해서 대중 앞으로 나오는 스피커들, 제가 말하는 그 대중 결집을 촉발시키는 스피커는 학생 운동권의 학생회장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말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 대중 앞에 나오고 학생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아웃사이더리였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 아는 이인영이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우상호 이런 애들, 또 정청래라는 건 꼬맹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재철 이런 사람들, 학생 회장을 하고 학부 회장을 하고 그다음 단과대 회장을 하고 앞에서 나와서 대중을 선도하게 되죠. 직함을 받고 학생 회장이나 또는 뭐 학과 회장, 단대 회장 하면서 무슨 직함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응? 학생 회장을 만들고 단대 회장을 만드는 엄밀한 조직이 있었다. 엄밀한 조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죠? 그것을 쉽게 말해서 언더운동권이라 그런다. 응? 언더운동권은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나중에 대해서 수십 년 있다 밝혀졌다. 그죠? 점 조직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시를 하고 결집을 시켰다. 서로가 모르면서. 그러면 언더운동권에서도 몇 가지 부류가 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더운동권에서 책만 쓰고 그죠? 사상적인 이념을 정립한 애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죠? 대표적으로 조국이 같은 애죠. 그죠? 학부 발행하고 이런 거. 그죠? 그러면은 그 조직을 갖다가 엄밀하게 지도하고 계도한 세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사칭 우파에서는 말을 하기를 그게 북한 세력이다. 그죠? 대중을 이끄는 그 조직, 엄밀한 조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죠? 절대 자연 발생적일 수 없죠. 그죠? 국가에서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들어왔다. 이런 논리죠. 저는 언더였어요. 오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 엄밀하게 점조직으로 세포 분화하듯이 조직을 갖다가 크게 키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커밍아웃 한 애들이 누구냐?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는 지금 586 돌멩이들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조직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 조직에 대해서는 엄밀성이 없다. 그렇죠? 언더도 없고 기획력을 갖춘 핵심 두뇌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조직력도 지금 보면은 그 87 체제하고 광화문을 비교하면 조직력 같은 것도 학생 단위로, 그죠? 맨 밑바닥에 점조직으로 시작해서 학생 단위로, 학부 단위로, 학교 단위로 조직이 갖춰지게 되죠. 그죠? 쉽게 말해서 서울대면 서울대, 그죠? 서울대, 학과, 단과대, 동아리, 학과, 동아리, 단과대 이런 식으로 하고 학생회 이런 식으로 가죠. 또 고대도 그런 조직이 있었고 연대도 그런 조직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다 총괄하는 게 전국학생연합이죠. 그죠? 뭐 전대협 이런 거, 학생협 이런 거, 총학 이런 거. 그렇죠? 그 조직력이 받쳐져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게 말하는 수많은 애들이 기획을 발휘하고 대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어디로 가라? 우린 어디로 가라? 우린 뒤에서 이렇게 맞겠다. 너는 앞에서 쳐라. 우리는 경찰하고 협상하겠다. 정부하고 협상하겠다. 그렇죠. 그런 기획성도 기획력이 있었죠. 자연 발생적이었든 어땠든 엄밀한 기획이었던 그런 기획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학생들이나 4.19 때나 또는 87체제 때 학생들을 또는 반정부 투쟁을 해서 결집시키고 폭발시킬 수 있는 대중 결집을 촉발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었다. 그 스피커가 누구냐? 그 스피커가 학생들이나 억어든 혁명이든 유도하는 그 세력을 그걸 받아서 대중 결집을 촉발시켜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스피커가 누구냐? 그게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4.19 끝나고 윤보선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걔가 국무총리가 되고 장면 내각인가요?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정치 환경이 확 바뀌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런 80년대, 70년대는 그 스피커가 누구냐? 대중 결집을 할 수 있는 그 스피커가 누구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풍운화가 둘이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광화문 세력이라는 사람들, 광화문 집회라는 하는 우파들이 우파 사칭이에요. 사칭 우파들이 주도하는 그 광화문 세력은 다 유튜버 하잖아요. 다 우파라 그러잖아요. 엄밀성이 있습니까? 없죠. 기획력이 있습니까? 없죠. 조직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탁 하나에 모아가지고 대중혁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인이나 촉발 정치인이나 또는 선두에 설 수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까? 없죠. 실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고TV가 꾸준히 이런 방송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 안 된다.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야. 그분들이 과거에 학생혁명을 해봤고 대중 집회를 해봤고 반정부 투쟁을 해봤고 엄밀한 기획을 해봤고 조직력에 한번 투입해 봤는가? 아니죠. 자연 발생지구도 그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의 구호는 뭐냐? 단순하게 문재인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었다. 어디에도 조직력이 없었고 어디에도 엄밀하게 기획한 게 없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화 투쟁을 했던 문재인과 돌멩이 586한테 역풍을 항상 당하고 프레임이 씌워질 수뿐이 없고 그게 3년 반 동안 성공에 한 게 아니라 패배의 길로 가고 보수 우파를 결국은 괴멸시키는 과정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수뿐이 없죠.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고고TV가 유일할 겁니다. 이런 게 첫 방송이 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 탄핵 과정을 보면은 싫든 좋든 탄핵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국민의 80% 이상이 문재인의 정치 선동에서 쏘갔건 당시에 국민들이 뭔가 살짝 이상하게 흔들려가지고 잘못 판단했건 국민들의 80%가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다. 그럼 결국은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은 탄핵이 잘못됐다. 그죠? 그런데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탄핵을 당한 사람이다. 얘네들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내가 80%를 갖다가 국민들의 85%까지가 탄핵에 찬성하고 거리로 쏟아서 나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그 사람들이 국민의 80, 85%가 자기 고백을 하면 쉽게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광화문 세력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는 순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정을 일으켜 혼란시킨 문재인을 뽑았다는 이런 자책감을 갖다가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즉 대중 그 사람을 다시 결집시키는 스피커가 필요한데 없다. 현재 김종인 대표는 너무나 나이가 드셨고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걸 안 할 사람이다. 없다. 그러면은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자. 우파 유튜브를 보자. 우파 유튜브는 제가 말했듯이 그 쓰레기들이에요. 미래 세력이 아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은 물론 일부가 있어요. 20대, 30대, 40대 일부가 나가요. 광화문에 모이는 세력은 미래 세력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세력도 아니다. 과거 세력이다. 어느 누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60대까지 그 사람들을 지지하겠는가? 지지 못한다. 자기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광화문 세력과 수만 명의 우파 유튜버 수십만 명에게 기댈 국민이 아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광화문 세력이나 유튜버 세력 이것들이 사분오열돼 있다. 하나는 국본, 하나는 동아면세점파, 하나는 뭐 저기 세종로파, 서울파, 뭐 시청파, 대한문파, 안국통파, 그죠? 이런 걸 보면은 4.15 때 좌우 대립에 있어서 신탁 반탁 통치 들어갈 적에 우파의 분열을 볼 수가 있다. 우파의 분열을 하나로 갖다가 통합시킨 게 이승만이었고 좌파는 분열을 안 했었고 그때부터. 그렇죠?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화문 집회 세력을 주도하는 세력은 일반 시민이 자연 발생적으로 학생 조직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화이트 칼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모두가 유튜브하고 연결되었다. 지금 유튜브가 SNS에 핵이 되고 있으므로.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 세력이고, 그죠? 반성을 않고 다시 나라를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문재인을 쳐주세요 하는데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조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화문이나 광장은 20대, 30대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비록 그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도록 그 광장을 물려줘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우파 유튜버나 그런 애들은. 자기들만의 우파 유튜버 세력만의 부흥회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톱을 앉아서 음식 먹고, 그죠? 하루 거기 갔다 오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실업자들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이 많고 그걸 누가 지원할 것인가? 일반 국민이, 바쁜 사람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북치고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성조기 들고 그걸 누가 지원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우파 유튜버들은 트럼프를 빨죠. 트럼프가 문재인을 치고 있어. 트럼프가 문재인을 쳐줘. 그래 미국에 기대해야 돼.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3년 반 동안 보면은 문재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죠. 둘 다 꼴통이고 트럼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을 갖다 협조하고 있잖아. 그죠? 악용하고 있고. 북한 봉쇄.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 근데 트럼프가 언제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죠?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를 갖다가 탄압하는데 트럼프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편이다. 시간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지금 3년 반 트럼프가 상해한 거 보니까 그런 결론인데 아직도 트럼프는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쏴져 나온다. 물론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나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치,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문재인을 쳐주세요. 트럼프. 성주기를 들고 다닌다. 어느 누가 국민들이 그런 걸, 그 유식한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찬성할 것인가? 선량한 시민들이,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그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고 싶고 문재인 반대를 하고 싶은데 태극기와 성주기를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협조할 것인가? 협조 안 한다. 보통 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건국 일의 역사를 보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구경을 하고 아, 저 소리가 맞다 하면 같이 합류를 해서 쓰러뜨린 게 혁명의 과정이었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걸 모습을 못 보신다. 광화문 집회는. 그들만의 노리고 그들만의 부흥회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게 부흥회도 아니다. 혐오를 일으킨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칠 적에는 이 정권을 칠 적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은밀성, 조직성, 기획력, 대중 결심을 가진 스피커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나오질 않는다. 현재 상태. 그러면 뭐냐?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와 이성이 자라도록 시간이 있어야 한다. 어? 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정신마저 파괴되고 있고 국가 기본 조직마저 파괴되고 있는데 그런 시민이 나와서 문재인을 치도록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광화문 세력은. 광화문 집회 자체가 통제가 안 돼요. 기행등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스피커도 보면은 참 유튜브 하는 듣보잡들이 많고 돈 땡기는 듣보잡들이 많고 헐렁한 정치들 70, 80대들이 나와 스피커를 한다. 되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의 사회에 갔다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닌데 되지도 않는다.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이 광화문 집회는. 응? 조직력이 없으니 기획력이 없으니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유시민이하고 심재철이가 말이지. 서울시청 대회전을 할 적에 돌아가자 할 적에 지들이 싸우잖아. 누가 먼저 그렇게 퇴각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나 심재철이가 돌아가자고 딱 말했을 적에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고 시위를 멈췄다. 이 광화문을 가보면은 중구난방이야. 이합집산이야. 4분 5일이야. 서로가 자기 유튜버 세력에 대해서 돈빨이 하려고 그냥 자기 세력을 막 땡겨. 하다못해 욕만 하는 그 여자도 대구에서 올라가지고 조그만 차를 놓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처참한 게 무슨 집회고 이런 처참한 게 무슨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는 혁명으로 갈 수 있느냐. 참아라. 물러나라. 그 세력은 일반 시민이 칠 것이다. 선거를 치든 봉기를 하든 아무리 해도 광화문 세력은 그 현재 나이 드신 분 과거 세력 이합집산 4분 5일 세력은 절대 국민의 결집을 못 일으킨다. 착각하지 마라. 비워줘라. 공간을 비워줘라. 그죠? 물은 버려야지 다시 그 채워지고 썩은 물은 버리고 썩은 피는 버려야지 다시 새 피가 돌고 새 물이 나오고 생명력이 얻는 것이다. 이 사람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